다빈치, 모차르트, 피카소. 세상을 바꾼 천재 예술가들. 예술가들은 종종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천재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술은 과연 재능일까요? 20세기 들어 현대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능력을 개념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능을 뜻하는 IQ, 정서 및 사회적 지능을 말하는 EQ 개념도 탄생했죠. 한동안 이 개념은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유행했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를 테스트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사람의 능력을 이 두 가지 개념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며 다중지능 이론을 내놓는데요. 가드너는 사람에겐 언어지능, 운동지능을 포함해 총 9가지 지능이 존재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중엔 음악 지능도 있었는데요. 가드너는 특수 영역의 지능이 높은 자는 그 영역에 종사할 때 창의성을 극대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음악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음악에 있어 가장 높은 창의성을 가지고 반대로 운동 같은 다른 영역에선 빛을 발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각각의 지능을 발견하고 꾸준히 교육시켜야 성공한다고 말했죠. 이에 더해 심리학자 존 헤이스는 새로운 이론을 내놓습니다. 헤이스는 고전 유명 작곡가들이 언제 첫 성공작을 써냈는지 조사했는데요. 모든 작곡가들이 처음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성공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더불어 화가와 시인의 경우도 분석하는데요. 모든 유명 예술가들이 예외 없이 무명의 1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리고 능력의 발현을 위해선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10년의 법칙을 내놓습니다. 이는 다중지능 이론과 함께 20세기 후반 유행했는데요. 덕분에 예술적 성공은 선천적 재능의 빠른 발견과 꾸준한 후천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공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하지만 2013년 새로운 연구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잭 캠브릭 연구팀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노력이 예술 분야에서 실력 차이를 결정짓는 비율은 높아야 2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의 이러한 발표는 학계와 교육계를 뒤집었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노력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죠. 특히나 많은 언론들은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선천적 재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잭 캠브릭 연구팀은 선천적 재능의 중요성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에 있어 노력의 비중만을 연구한 것이죠. 다시 말해 운, 사회적 환경, 재능, 노력 등 다양한 요인 중에서 노력의 비중이 20% 내외라는 연구였는데요. 노력의 반대가 반드시 재능만이 아니기 때문에 재능이 다다라는 언론의 반응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이어졌죠. 심리학에서는 선천성을 연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쌍둥이 연구죠.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 이란성을 구분해 서로의 능력 차이를 통해 유전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연구인데요. 때때로 가정 환경 등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기 위해 쌍둥이지만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입양아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죠. 일례로 IQ와 관련된 쌍둥이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요. 다른 가정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의 IQ는 다른 가정에서 자란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죠. 또한 따로 자란 일란성 쌍둥이의 IQ 상관관계가 함께 자란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IQ에 있어 사회적 환경보다 유전적 영향력이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능 연구에 국한된 얘기였죠. 예술에 있어 중요한 창의성과 관련한 쌍둥이 연구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긴 하지만 창의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정도는 천차만별이었죠. 실제로 쌍둥이의 창의성 비교 연구를 진행한 학자 레즈니코프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창의성을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예술적 재능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은 시대에 따라 요구하는 예술적 재능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술적 재능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하죠. 모차르트나 다빈치 같은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대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어렵고 최근에는 예술에 있어 다양성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이를 특정하기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최근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진은 창조성을 연결하는 세 요소로 기술, 재능, 그리고 관용을 꼽았습니다. 창작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포용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창조성을 장려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단순히 창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천재를 새로운 역사를 꽃피우는 주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대와 예술. 앞으로는 또 어떤 천재들이 등장할까요?